세 번째 키워드는 전방위 압박입니다. 압박이 뭐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뭘 하지 말라는 압박일 수도 있고 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어요.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훈, 민주당 얘기군요. 설훈 의원. 이재명 면전에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 민주당 1박 2일 난상토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원들 워크숍이 열리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지금 그거 참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열렸고 지금 밤을 지냈고요. 오늘 오전에 뭐 산행도 예정돼 있고 뭐 그래요. 지금 일정 보면은. 날씨가 나빠갖고 뭐 산행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워크숍이 있습니다. 의원 155명 참석 혁신 워크숍. 자, 이재명 의원은 친문 의원들과 같은 조에 홍영표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같은 조, 한 15개 이제 조를 나눴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에서 토론도 벌이고 이러는데 친문 의원들과 같은 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조를 죽음의 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무슨 월드컵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뭐 할 말은 해야지, 뭐 우리는 하나, 뭐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초선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는 거죠. 어제 이재명 의원이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어요. 뭐 현안 관련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해철 의원님도 불출마를 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밝히실까요? 제가 선거 개표하는 날 말씀드린 내용과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다른 의원들 앞에서 인사말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조선이어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 남긴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해철 이어 홍영표도 불출마.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제 이재명 의원과 같은 조였어요. 친문 이재명의 고강도 압박.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재선 의원들 뭐 수용 결단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명 내부에서도 출마 놓고 입장이 분분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좀 듣는 중이다. 뭐 방금 보셨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이 워크숍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뭔가 좀 당이 잘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연이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도 쉽게 말씀드리면 하도를 싸우니까 좀 이렇게 너무 감정 건드릴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좀 들어주세요. 서로 듣기 싫은 소리 좀 해도 뭐 이런 거 당부한 겁니다, 지금. 자,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당대표가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걸 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친명, 비명 있죠? 여기 보면 이재명. 이재명 당대표 된 뒤 만약에 검찰 수사 소환되면 이거 당이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랬으니까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친명 쪽에서는요. 그거 과거부터 늘 친문에서 하던 얘기입니다. 또 하시는군요. 그 얘기 자꾸만.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그러는군요. 이런 걸 덧붙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 그럼요. 아래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첫 번째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해서 됐어요. 지금 출마하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에겐 국민의힘에겐 차기 총선에서 과연 꽃놀이 패일까? 홍경희 평론가. 이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한 1년 반 이상 남은 예. 차기 총선에 대해서 이번 뭐 당권
다툼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됐을 경우에 예. 이게 여당의 꽃놀이가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관측이 필요한 부분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보자라면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신을 듭니다. 못 차렸다. 아까는 네. 저 김의원 전 부대변인께서 헛발질을 하도 해서 우리가 상대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는 예. 지금 혁신 워크숍까지 열면서 혁신을 다하겠다라고 그들끼리는 그렇게 혁신을 외치지만 예. 당 바깥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권을 두고 기득권 다툼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저거야말로 뚜렷한 권력 투쟁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미 굳혔다고 보십니까? 네네. 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의원께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아끼고는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보궐선거에 이미 개항을 해 출마를 하시면서 당권 도전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서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예. 지난 대선과 지선에 연이은 선거 패배가 있었었고 또 당 내에서는 수박 논쟁 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불거지면서 예. 상당히 지금 혼란의 상황이 가중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대 야당의 정치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할 만한 인물, 중량급이 있는 인사가 이재명 의원 이외에는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좀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예. 이번 이제 지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인천 개항을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압승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제 총선과 연결되어진 이 당권 다툼의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경우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에 대한 사적 유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어떤 논란들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국민의힘이 다음번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경희 변호사께서 뭐 여러 가지 가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꽃놀이패까지는 아니지만 반사 이익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론을 내주신 거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자, 이번에는요. 윤창현 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차기 총선이 현 정부 평가 구도로 가는 게 약화될 것인가? 전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민주당이 들어선다면 그러면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조금 안 남았거든요. 총선이요. 그러면 통상 그 정도 시점이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평가 성격으로. 근데 그 중간평가 성격은 약해지면서 대신 대선 연장전처럼 또 비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주식 투자에서 격언 중에요. 예.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A 주식에서 잃었는데 돈 잃었으면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빨리 또 B를 사가지고 또 이익을 보려다 또 잃고 이런 그럴 때 이제 패배도 좀 왜 내가 잃었는가도 좀 이렇게 분석도 하고 조금 쉬어가면서 예. 남은 현금 잘 지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어떤 그 텀을 가지는 것이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쉴 줄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 나오고 또 뭐 당대표 나오고 저는 이분은 휴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휴식을 안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안 되는 하고 겁니까? 나오면은 뭐 굉장히 고맙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제 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제가 예. 아까 뭐 김만배 뭐 화천대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방에서 저분이 하신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대장동 관련한 문제점을 저 엑셀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60개입니다. 60개. 60개의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 지금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해소해도 2달 걸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쉬는 것이 중요하고 예. 본인을 둘러싼 악재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 좀 하시고 조금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예. 다스리신 다음에 좀 저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좀 난데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도 해소도 안 해주시고 그냥 뭐 또 하겠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본인의 주변을 저렇게 예. 관리 안 하시면서 자꾸 뭘 또 하시겠다고 그러나 반드시 비토 세력이 더 강해지게 돼 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좀 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의원 부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당에서는 나오는 게 출마를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나오겠죠. 라고 아. 예 아마 그쪽으로 그거는- 기울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뭐 예를 들 죄송합니다. 뭐 예. 전해철 의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 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좀 준비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전대를 앞두고 되게 특이한 경우죠. 내가 나오겠다, 누가 나온다 이런 말이 그게 맞는데, 맞는데 누구를 나오지 마라,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져. 나도 안 나가니까 그쪽도 나오지 예,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뭐 거예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으로 그러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 아.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당내에서는 좀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는 한번 좀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고요. 아.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어쨌든 안 나오겠다는 안 말을 하지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않았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이 이런 예.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예, 요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행간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딱 가타부타 그러면 출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마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뭐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자, 김건학 소장님.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이 오늘 아침 바로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예.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 본인도 안 한다라는 지금 말을 한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하고는 또 거꾸로 방향이네요. 본인이 안 할 테니까 그쪽도 하지 마세요인데 그렇죠. 여기가 안 하면 나도 안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출마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 예. 이런 현상이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어. 그때 뭐 박지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예. 사실 문재인 당시 의원이 대표에 안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 의원 중심이 주류였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주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출마를 강요하고 또 요구하고 뭐 이런 예. 것이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의중이 거기에 담보돼 있는 건지, 예.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 결속을 해서 이게 역량 있는 당 대표가 선출돼서 예. 이 여권의 어떤 견제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누군가를 빼고 가자, 뭐 이게 오히려 옳은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여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면 다 좋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두 분은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도 했어요. 또 나오지 말라 그래요? 아.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아니 뭐 나오면 좋다는데 왜 나와서 더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는 게 여권에게는 유리하면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야당에서 누구는 안 된다 된다의 어떤 시간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예. 좀 접어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결정이 되기까지 매일 뭐가 나올 거예요. 지금 분위기 그렇습니다. 지금 워크숍에서도 오늘까지거든요. 일정 물론 오전 중에 끝나지만 추가적으로 뭐 얘기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각 지역의 신문 일면 기사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부산입니다. 나토 회의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세일즈 나선다. 부산은 이 부산 엑스포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미 해외로 가서 출장 중에 이거 홍보를 하고 있죠. 29에서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데요. 체코 등 10개 국가 양자회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에게 맨투맨식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출국 전에 홍보물 챙겨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강원에서 인생 2막 다시 부는 귀농바람. 잠시 주춤한 듯했는데 다시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해 도내 귀농 인구를 보니까 가구 수로 1,015가구. 1,000가구를 넘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죠. 이 정도면 꽤 많은 거라는 거예요. 3년 만에 1,000세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인구가 좀 늘어나길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약간 행정구역상은 특수한 지위도 이제 부여받았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겨우 버텼는데 상권 또 막막, 더는 못 버틴다. 코로나는 지금 이겨낸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꼭 광주 상황만은 아니겠죠. 전국적인 모습인데 여기 보면 거리두기 해제 효과 없는 삼중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덧친 기업들,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쳤다는 거죠. 연일 물가 치솟고 매출은 곤두박질. 다시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들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지원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호소하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관 바로잡겠다는 윤 정부 이렇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최근의 모습을 크게 싣고 있군요. 전 정권과 차별화, 안보 선명성이다. 퍼주기 정책 분노 지지층은 겨냥했다. 좌편향 논란 보훈 정책 대수술에 나선다. 그리고 쉬쉬했던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한다. 일명 톱 기사로 이걸 좀 대구에서는 다루고